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한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투트랙님이랑 인터뷰가 마지막 제 유튜브였는데 그걸 결국 안 올리기로 마음을 먹는 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 고민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것도 신기하게 같은 날에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번 주까지는 유튜브에서 그냥 사라져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쏘시개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 근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6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완전 수정을 했습니다. 쿠팡 비중을요, 20%대로 낮췄고요. 네이버를 포함한 기타 마켓 비율이 한 20%, 브랜드랑 자사몰 비율이 한 60%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안에서도 로켓크로스 비중은 이번에 로켓크로스 수수료 변경 정책 덕분에 거의 모든 상품을 크로스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 20% 쿠팡 비중도 대부분 윙 판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3PL 사업도 큰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3월 중순에 조금 더 큰 창고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까지는 마무리됐고요. 이사 날짜만 아직 못 정했어요. 3PL 구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로켓크로스만 하시는 분들은 안 받고요. 월 택배 500건 이하도 안 받습니다. 정중하지 않은 분들도 안 받고요. 상도가 없는 분들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강의는요, 아직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 없어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느껴졌던 게 강사를 하면서 셀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의 답변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가들한테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설마 잘 되냐?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저 연락이 온 날 좀 뭐랄까 기분이 약간 씁쓸했습니다. 아, 다들 힘들게 버티다가 이제는 조금 누구한테 말하고 위로받고 싶은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라도 해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이 될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쿠팡을 놓을 때라는 겁니다. 특히 생활용품 위주로 1688에서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아마도 이분일 거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나는 상품 상표권도 가지고 있고 포장도 바꿨기 때문에 다른 상품이야 라고 자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지금도 이건 그냥 아이템 위너 방지용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쿠팡에서는 그마저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쿠팡에서는 요즘 아주 독특한 아이템 인허 방식을 도입을 했죠. 이미 많이들 당황하고 있으실 텐데, 이제 노출 아이디를 공유하는 그런 1차원적인 아이템 인허 시스템은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요. 요즘은 노출 아이디가 달라도, 그러니까 아이템 인허로 묶이지 않았더라도, 같은 상품을 쿠팡 내부적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위너인데도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데 광고비는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내 광고비로 다른 판매자 상품을 광고해주는 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으로 묶인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고객센터에 매칭 해제 요청을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최저가 뿐이에요. 그 와중에 로켓크로스는 수수료 정책을 바꿨죠. 오히려 싸졌다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일 뿐이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는 나한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수수료 정책이 바뀐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고요. 슬슬 정산을 받으시고야 알게 되시는 거죠. 아, 내가 수수료 계산을 완전 잘못했구나. 쿠팡의 계산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고요. 월순 수익 1000만 원 났었는데 바뀐 정책을 적용을 했더니 6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대표님들. 아마도 이 정책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상위 셀러들은요, 그로스에 더 이상 물건을 넣지 않고 관망을 하셨을 거예요. 저처럼요. 실제로 요즘 그로스에 물건을 넣을 때 입고 가는 일이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재고도 빠르게 잡히는 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요, 쿠팡 물류 시스템이 좋아진 게 아니고 많은 수의 똑똑한 셀러분들이 그로스를 포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지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지금은 진짜 메타인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 없이 매출에 취해서 물건만 계속 쿠팡으로 집어넣다가는요, 진짜 골로 가요. 그렇다고 대표님들한테 지금 당장 쿠팡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 못 하시잖아요. 수익률 1%라고 하더라도 그거라도 벌어야 하니까요. 이게 진짜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혼란스러웠던 게 왜 스스로 예측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였거든요. 수수료 인상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시행 시점도 나름 꽤 긴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고요. 발버둥 쳤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수수료 인상 정책이 발표가 되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유튜브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한 일주일 있으면 유튜버들이 또 이거 정리해서 올려줄 건데 뭘 벌써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 사업하면서 나는 사장이야 하고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미 늦었으니까 망해라 이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살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솔직히 많이 늦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대신 쿠팡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이제 좀 접어두세요. 제가 쿠팡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순이익률이 40% 내외였어요. 근데 1년 전 기준으로는 1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수익률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매출 파일을 키우는 거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 제 방식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매출 금액 자체를 높이면 수익 금액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요. 그 덕에 수익률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익 금액 자체는 실제로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취했던 방식은요, 이제는 더 이상 맞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의 전략은 뭔가요? 라고 물으시면요. 지금의 제 전략은 쿠팡을 내려놓고 소싱 방식을 바꾸고 판매 플랫폼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장이 가져야 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사업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건지는요. 사장이 내가 결정하고 관철하고 성공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강의 듣고 우연히 성공하셨고 지금이 내리막이라면 스스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쿠팡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쿠팡은 알고 시작하셨나요? 라고 되묻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해보고 공부하고 고민해야죠. 변화를 감지하고 세상을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아남아서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는 결국 유튜브에서 저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대표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제 마음속에 있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서로 잘 살아남아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